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어렵고 딱딱한 의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홍해걸 팁.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숫자로 알아본 암입니다. 암은 한국인의 최대 사망 원인입니다. 4명 가운데 1명이 궁극적으로 암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는데요. 과연 암은 어떤 질병일까요? 자,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발생률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등은 위암입니다. 해마다 2만 9천여 명에게 발생합니다. 2등이 대장암, 3등이 갑상선암인데요. 그런데 여기 5등인 유방암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만 9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유방암은 주로 여성에게만 생기잖아요. 만일 남녀를 합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숫자는 2배, 그러니까 3만 8천여 명꼴로 생기는 거죠. 1등인 위암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암보다도 오히려 유방암에 더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암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연을 비롯한 교육 때문에 특히 갑상선암은 한때 치솟았다가 과잉진단 논란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이렇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암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방암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미국 여성 8명 가운데 1명은 일생에 한 번은 유방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성 여러분, 유방암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암이 가장 고치기 힘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5년 생존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치료가 어려운 암이죠. 국립암센터 자료인데요. 가장 낮은 것은 보시고 계시는 췌장암. 10.8%밖에 안 됩니다. 열에 9명은 5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예후가 불량한 암은 폐암, 그리고 세 번째는 간암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암은 뭐죠? 갑상선암입니다. 5년 생존율이 무려 100.3%. 야, 100보다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암에 걸리지 않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 기간 더 오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오히려 암에 걸린 분인데 더 오래 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갑상선암으로는 여간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공격적으로 목 갑상선에 생긴 결절, 혹에 대해서 예컨대 바늘로 찌르는 생검이나 초음파와 같은 검사를 일찍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미 교과서에는요, 직경 1cm가 될 때까지는 어떠한 검사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장 중요한 도표입니다. 사망률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암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위를 살펴봤더니 1등이 뭐라고요? 폐암입니다. 2등이 간암, 3등이 대장암, 4등이 위암, 5등이 췌장암. 아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위암이라 그랬죠. 그런데 위암은 사망률로는 4등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첫째, 암 자체가 흔해야 합니다. 흔해야지 암에 많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워야죠. 고치기 힘들어야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는요, 인구 집단에서 그 암이 굉장히 흔하다. 그리고 동시에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폐암이란 뜻입니다. 1년에 17,000여 명이 폐암으로 숨지고 있다. 모든 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암이 폐암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모든 암 가운데서 가장 고통이 심한 암은 뭘까요?
사실 고통이라는 것은 숫자로 객관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스피스 전문가들을 만나서 취재해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폐암이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증언합니다. 다른 암은 말기암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몰핀과 같은 강력한 마약 진통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폐암은 폐암 특유의 호흡곤란 증세가 있죠. 숨을 못 쉽니다. 이건요, 몰핀으로도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기 폐암 환자들 돌아가실 때 보면 갈비뼈 사이가 움푹움푹 패일 정도로 극심하게 호흡곤란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다.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장 고통스러운 암이 폐암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라고 하는 게 저는 못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의 운명을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준호 교수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네. 만일 100명의 암 환자가 진단이 내려지면 이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40명은 조기에 발견이 됩니다. 1기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죠. 수술이나 복강경, 내시경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가 됩니다. 여기서 완치란 이야기는요, 수술한 다음에 4, 5년 더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수명대로 살았다. 이해가 되시죠? 말 그대로 깨끗하게 치료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60명은 조기가 아닌 좀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거죠. 자, 이 60명의 진행암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20명은 원격전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장기로 퍼진 것. 이른바 4기암에 해당이 되는 거죠. 40명이 주변 장기로만 국한된 이른바 국소암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2기나 3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은요,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25명은 말이에요.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면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15명은 이런 치료 후에도 몇 년 있다 재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5명 재발한 분들이죠. 그리고 애초에 4기 상태로 발견된 20명 합쳐서 35분은 불행하게도 완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고식적으로 증세를 좀 완화시키거나 조금 더 몇 달 더 오래 사는 정도의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대부분 몇 년 안에 돌아가신다. 이것이 암 환자의 대체적인 경로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에 해당되는 국소암 가운데 25명이 완치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국소암인데 어떤 환자는 재발하고 어떤 환자는 완치될까요? 죄송하지만 그 이유를 현대의학도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추정하는 건요, 암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의 특성입니다. 똑같은 위암 2기 환자라 하더라도 모양이나 생긴 부위 다 똑같다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암세포 안에 유전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이 암세포의 독성이 운 없게 타고나길 굉장히 빨리 증식하고 다른 장기로 잘 퍼지면 여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반면 암세포의 유전적 특성이 얌전하고 온순하면 이렇게 완치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학 기술로 내가 갖고 있는 암세포가 이건지 아직 정확하게 가늠하진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25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2기나 3기 진행암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수술을 비롯한 치료를 해야 한다. 어떤 음모론자들은 이제 15명 재발하는 것 때문에요, 이 암 환자들이 굳이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부작용이 시달리고 돈만 날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항암제 치료 받지 말라,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잘못된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 25명이 완치되기 때문에
이 희망을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치료는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조기 발견의 정의가 뭘까요? 알려드릴게요. 암세포 한 개가 우리 몸 어딘가에서 늘 생긴단 말이에요. 얘네가 이제 2개, 4개, 8개, 16개 증식을 하죠. 우리가 그걸 이제 더블링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암세포 하나가 2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죠. 어떤 피부암 세포는 불과 한 열흘이면 2개, 4개 막 늘어납니다. 열흘 간격으로. 어떤 암은 1년, 2년 걸리기도 하고요. 느리게 자란다는 얘기죠. 가장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할 폐암의 경우를 보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폐암 세포의 더블링 타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에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가 된다는 얘기죠. 폐암 세포 한 개가 직경 1cm가 될 때까지는 기간이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근데 왜 1cm가 중요하냐면요, 이 크기가 되어야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 예를 들면 CT, 초음파, MRI 찍었을 때 발견이 된다. 1cm 미만은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1cm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요,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는데도 이렇게 5년 내지 10년 동안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입니다. 직경 3cm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직경 3cm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른바 증세가 나타납니다. 폐암 같으면 기침을 한다라든지 체중이 빠진다라든지 췌장암 복통이 심하다라든지 위암 같으면 계속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된다라든지요. 이른바 증세가 나타나는 시점이 직경 3cm가 되면 나타난다. 그런데 직경 3cm가 되려면요, 암세포가 무려 270억 개가 돼야 돼요. 이때까지 또 걸리는 기간은 1 내지 2년이다.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면 3cm 되기 전에 발견하면 그때는 우리가 완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런 경우가 대개 일기암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내가 보통 평소에 컨디션을 잘 관리하고 면역이 높으면 얘네들이 암세포 하나, 2개, 10개, 100개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백혈구가 찾아서 죽이는데요.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은 우리 면역을 아무리 높여도 이 종양의 표면에서 죽이는 세포보다도 안에서 증식하는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요, 유일한 방법이 일찍 발견해서 떼내는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직경 1cm에서 3cm 사이에 1, 2년 이 기간 안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증세를 느끼기 전에 이 단계에서 폐암이든 위암이든 간암이든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오늘은 숫자로 알아본 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